카드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상!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장님, 이상원 팀장님, 오코송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다 뭐 이렇게 굴지의 어떤 이런 그 대기업 다 이렇게 입사 다 하셨잖아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김 부장님부터. 저는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했었고요. 자기소개. 네, 그리고 제가 인사직무를 지원했었기 때문에 인사직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물어볼까 해서 좀 직무에 대한 준비를. 아무튼 저는 네네. 경영 지원 직군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요. 네. 면접 스터디라는 걸 당연히 했었죠. 면접 스터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면접까지 갈 때는 스터디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스터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대부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취업비사 주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한효주입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인데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면접하면 보통 학생들은 면접 스터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효과적인 면접 스터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혹시 면접 스터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고 위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수업 들으면서 거기에서 짜주는 스터디. 그런 학원도 있었네요. 요즘 학원도 있대. 그러면 보통 면접 스터디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면접이 보통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스터디원들끼리 미리 쓴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예상 질문을 맨 앞장에 적어두고 그리고 다른 스터디원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예상 질문도 하고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궁금한 점을 서로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사람을 1대1로 다른 사람을 매칭을 하면서 이제 좀 면접관을 마주쳤을 때 당황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에 서로 질문을 던지고 보통 이제 본인이 지향하는 취직하는 회사에 대한 면접 질문을 자기가 준비를 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질문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본인이 질문을 뽑기보다는 뭐 같이 있는 친구들이 뽑아준 질문을 대응해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면 아무래도 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가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100가지에 해당 안 되는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쉽지 되는 않을 게 것 같아요. 나오는 질문 자체가 어차피 그 예상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면접관이라고 그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질문해주는 모습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네, 내용도 내용인데 일단은 그 긴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리 어떤 이런 그런 훈련?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그런 측면에서 느낌으로 정말 도움이 그런 되죠. 예. 점에서 경험하는 거는 좀 저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보통 그렇게 스터디에서 구해오시는 질문들은 어디서 수집을 하세요? 보통은 사람이나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보통 이제 구직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예상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소셜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좀 끌어모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네이버에 무슨 땡땡 기업 무슨 뭐 19년 상반기 무슨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직무 면접 후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블로그에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질문들은 다 취합해서 연습해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걸 텐데 불악이라도 짚는 네. 심정이죠. 확률적으로 뭐 한 1, 2%라도 나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후기 뭐 이렇게 면접 그쵸. 후기 예.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뭐 참고할 만하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후기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샘플을. 네.
근데 본인이 합격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포인트가 맞아서 합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내가 떨어졌는데 이런 답을 해가지고 내가 떨어졌는데 그럼 과연 어떤 포인트로 얘가 떨어졌을까?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이걸 알 수가 그건 없어. 모르니까. 우리만 아는 거야. 음.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예요. 네. 이제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은 서로 이제 코멘트 같은 걸 해줄 텐데 그런 게 실제 면접 상황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스터디원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소극적이신 분들은 질문하실 때 그냥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런 편인데 이제 조금 직구를 날리시는 분들이 좀 세밀하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역할을 좀 정해놨어요. 이제 이 사람은 태도를 봐주고 저 사람은 뭐 말투나 저 사람은 정보 내용을 봐주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좀 코멘트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 스터디를 하면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이 자기소개에 대한 포인트들을 서로가 짚어줬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이제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 친구가 1분이 지났을 때에 풀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또 컨셉을 잡아서 면접관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좀 무섭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덜 압박을 받아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압박 면접? 면접? 예. 뭐 요즘도 그래요? 잘 안 하는 네.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박 면접이라는 게? 한 개의 상황에 몰아붙이는 건데 과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내구성을 측정하기 네, 위해서 끝까지 아니, 물어보십니다. 물어보는 게 감정을 건드려. 네,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감정을 건드려서 얘가 과연 그 동요하지 않고 그 평온한 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걸 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가 있나? 그 국기 훈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게 압박 면접으로 많이 통했는데 실제 압박 면접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봤다며? 그때 뭐 했어? 뭐 이런 문제 있을 텐데 안 겪어봤어?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또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되죠. 사실은 그게 압박 면접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말, 면접이야.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게 추궁당한다고 압박으로 생각하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압박 면접은 아닙니다.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진짜 면접관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이랑 답변이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같은 취업준비생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날카롭게 물어보면서 상처를 주고 싶지가 않아서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은 더 압박이 심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죠. 이제 담당해서 감독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취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들한테 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좀 거쳐요. 네, 그 안에서 뭔가 하지는 않고 제가 따로 이제 준비를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면접 스터디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직접 이렇게 뛰고 활동을 하는 게 더 면접할 때도 할 말도 많아지고 자기들끼리 막 스터디 해가지고 이건 이럴 거다 이건 이럴 거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그거를 경험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험은 이미 쌓아왔어야 되고요. 네. 본인이 쌓아온 경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그렇지,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지? 지금 면접을 봐야 되는 시간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만약 같다라고 하면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없어 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 면접을 잘 준비하는 게 더 맞을 것 오히려 같고. 이 직무가 나한테 진짜 맞는 직무인가?
한 번은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고민하고 정확한 네,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근데 한 번 고민하면 안 돼요. 계속 고민해야지. 계속. 계속. 꾸준히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자기를 이렇게 잘 찾아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뭔가 찾아내기 네. 위해서 왜 내가 이 직무에 지원했지?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해 왔지?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 면접 보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이미 서류가 통과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때 저희가 보통 스터디에서 준비를 하는 애티튜드나 아니면 보여지는 거, 목소리, 자신감 이런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1차적으로 통과했던 서류를 좀 더 보완해서 그런 내용에 좀 더 충실해야 되는지 그 무게를 어디다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 아니야? 이거 뭐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필요 같은데요. 없이 오늘 되게 많이 갈리는데 아또 잠깐만요. 저는 첫 번째가 90% 이상이라고 봐요. 오 먹고 들어가지. 그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가 면접에 99% 이상 먹고 간다고 봐요. 전자가 네. 근데 그 오 기사님 말씀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네. 그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할 좋겠어요. 수는 없고 네. 예. 그 태도가 좋고 정말 자신감 있고 그런 분들은 이미 경험이나 이런 것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직무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면접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틀리고요. 말할 자신감이 때 안 자신감이 나와. 있고, 예. 없으면 저런 게. 없으면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네. 취준생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렇게 따로 예, 생각해서 이분법적으로. 지금 네.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니 저는 예. 첫 번째 게 준비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아무리 두 번째가 안 준비해도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것도 그런 네. 것 같네요 또. 근데 첫 번째 게 준비된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된 게 없으면은 처음에는 좋고 막 자신감이 있는데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뭐 압박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간 생각 안 나면은 충분히 한 10초라도 막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10초 되게 길다. 혼자만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접자들과 같이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면은 제일 먼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확실하게 그 대답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예, 그런 느낌을 주고요. 좋은 점수. 근데 만약에 그 혼자만 면접을 본다 그러면 뭐 잠깐 생각하는 정도 시간 갖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생각을 아까 그 학생이 한 10초면 안 10초 되고요. 10초는 안 되고요. 10초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면접 시간 10초면 강산이 변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정말 이거는 나 10초간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면 바로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좀 한 5초 아니 이내? 그러고 있으면은 네, 요즘에는 또 면접관이 그럼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 다른 질문 먼저 맞아요, 할게요. 맞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네. 가시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예. 저는 예전에 신입사원 면접은 아니고 인턴 면접이었는데 제가 신촌에서 그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본인이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어디 근처에 있는 거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니었는데 뭔가 좀 면접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에 맞다고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장에서는요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절대 금물이에요. 큰일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면접관 의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좀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요. 별 시덥잖은 질문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거기서 뭐 경험한 게 어떤 건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내가 맞는데요 사실은 해서 했다면은 뭔가 거기서 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면접관과 공감을 얻는 것보다는 거기 거짓말로써 그 감수해야 될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오늘 주제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계속 이제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그 세 분께 눈으로 면접 스터디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좀 더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면접 스터디 현장에 나가 있는 김 대리 나와주십시오. 달랑기
하반기 취준생 여러분들 안녕. 취준생 여러분들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현장 요원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여선입니다. 면접 잘 보고 싶어서 면접 스터디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될 때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면접 스터디 잘하고 있나? 그 궁금증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 면접 스터디 하러 온 거 맞죠? 네, 맞아요. 오늘이 첫 번째 면접 스터디. 오늘 처음이에요? 네. 다들 오늘 뭐 처음 본 상인가요? 네, 네. 처음. 그러면 우리 가볍게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기소개. 네. 네, 저는 상해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윤선혜라고 합니다. 상해면 중국, 네, 네. 중국에서 상해에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네. 니하오. 你好. 티에나만怎么走? 天安门这边走一下.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멋진 친구가 첫 번째로 왔고요. 또 이제 우리 두 번째, 죄송한 부장님 아니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 지금 재학 중인 행정학과 유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영군. 네, 반가워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혹시 뭐 저기 썬텐 하셨나요? 태닝 하신 거 아니죠? 취미가요, 태닝. 태닝, 취미가 태닝이에요. 굉장히 휴가 잘 갔다 오셨나봐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파트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졸업한 상태이고 전공은 국제무역학과입니다. 국제무역학과. 네. 헬로. 니하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조금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드나요? 네, 네.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좀 제가 좀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면접관이 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도 하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묘의 면접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신 거 맞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또 인사 담당자님께서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에게도 좋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팅해요. 아시겠죠? 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좋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뭐 식사는 하셨어요? 네. 식사를 하셨고요. 네, 그럼 면접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선혜님, 네.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연히 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가 중국에서 쌓았던 물류 경험을 토대로 더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전체적으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신 게 되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큰 기업은 어쨌든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우리 기업을 선택을 했나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또 주영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영님은 만약에 이제 회사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좀 큰 갈등, 네. 만약에 상사와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삼진아웃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을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저런 의미 없는 대답을 안 했어. 너무 큰 각오 아닌가요? 부담스러운데? 이게 삼세번 본인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3번을 정해버리니까 네. 분명히 3번 한 30번은 넘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300번 넘습니다. 야, 그럼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 선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자랑 남자는 또 보는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피드백이 더 힘들 것 궁금하네요. 같은데요. 너무 이거는 물론 삼진아웃제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건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직원이고 이제 면접
직관님은 상사시니까 그런 삼진아웃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조금 불쾌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진아웃제 단어만 빼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사내 뭐 징벌위원회나 아니면 게시판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조리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대답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창호님에게 질문할게요. 자, 창호님 지금 현재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국제무역학입니다. 국제무역학과 그 본인 전공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물건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국제무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분야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직무랑 전공이랑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크게 본다면은 되게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무역학에서 다른 그 바이어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국내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향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 전공에 대해서 모르는 맞아요. 사람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무역에 관련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한 파트는 이거인데 이거에 대한 파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또 공부하게 돼서 관심이 생겼고 니네 회사에 니네 프로덕트에 그 니네 직무에 딱 맞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정답이네요. 지원을 하게 되었다까지가 나와야 이제 한 세트가 모듈화돼서 완성이 되는 정도? 주영님이 한번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하신 전공과 이제 영어 파트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 다른 연결고리도 있으면 한두 가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피드백도 그냥 뭐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전혀 그게 어떤 생산적으로 뭔가 이게 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피상적으로 겉만 돌다가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과 뭐. 답변한 거, 답변한 거에 대한 피드백 자체가 겉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자, 우리 선혜님 또 중국에서 또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선혜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지금 이 면접 보는 이 기분을 한자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자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한 글자로 조을호. 호. 네.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많이 쓰이지만 이제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조을호로 지금 이 기분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면접의 이 기분을 호! 네, 좋았어요. 네, 정말 센스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 또 창우님이 피드백 괜찮았나요? 저는 너무 만족하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중국어를 이제 배웠는데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소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뭔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또 질문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 또 주영님께 질문 드릴게요. 주영님이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좋은 기업에서 스카우트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민하나요 지금? 아니 네, 알겠습니다. 말을 네.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철학, 신념 맨날 강조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고하다라고 하면 저런 뜻밖의 질문에도 내 생각에 대해서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겠죠. 제가 생각하는 뭐 가치는 이런 거고 그런 가치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면 저렇게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데 왜 우리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가 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회사에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직무에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 이 직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도 저는 안 갑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몸담아왔던 이유는 저와 이제 업무적으로 맞기도 하고 그런 가치는 또 돈이나 이런 연봉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웬만하면 다른 선택 진짜 이왕 있을 거면 그냥 저는 무조건 있겠습니다 하든지. 웬만하면이라니. 이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 한번 우리 또 선현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대답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면접관님께서 이렇게 뭐 3배 넘는 연봉이나 뭐 이런 돌발 질문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재치 있게 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면 있겠습니다. 네, 그런 너무 대답을 뻔한가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very nice. 네. 네, 인사 담당자님,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자, 영상을 보셨는데 면접 스터디 지금 하신 것을 보고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저는 면접 스터디라는 그런 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면접을 위한 스터디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스터디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뭔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네네. 예를 들어 어떤 같이 사람이 모였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기업 분석을 같이 해본다든가. 근데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 한 기업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사람당 어떤 기업을 맡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산업군이나 네. 기업을 맡아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왜냐면 그 정보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본인이 지금껏 해왔던 경험과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얼만큼 일치하는지, 또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더 어필하면 좋을지 서로 그런 것에 관련돼서 논의하는 것이 네. 단순하게 뭐 이럴 때 대답을 이렇게 해라 이런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멤버 모으고 질문 준비하고 시간 내서 사람들 만나고 마음껏 질문도 해주고 피드백까지 해줘야 하는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게 면접 스터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취업비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